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유이5 전쟁이 사실상 종료된 직후 미국과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보를 의존해왔다. 이 협정은 오랜 기간 한국에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했지만 현재 그 보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강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스에 실렸다.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와 경희대 김민영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포린 어페어스의 공동기고문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에서 미국의 오랜 안보 공약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핵무장을 제안했다. 그들은 한국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첫 번째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 미국 도시들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 한미 동맹을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켈리 김 교수는 한반도 분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핵공격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괌이나 하와이 등 아태 지역 내 미군 기지를 우선적으로 위협하고 이후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비용을 과거보다 훨씬 높게 만들며 이로 인해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키우 지원을 제안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이 동맹 우호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효과를 발휘했다면 북한의 위협은 국수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트럼프를 더욱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지만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예상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제사회의 NPT, 핵확산금지 조약은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군사용 핵물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켈리 김 교수는 한국 핵무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내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 즉 미국이라며 한국이 여전히 NPT 체제에 남아있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무장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과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이 이런 선택,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NPT 체제가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이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어 한국의 핵 프로그램 추구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응이며 도발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무책임한 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핵무장의 단점을 과장하고 그 이점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며 비록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남정책 수립했으나 공개 최소화 관련 협의 흔적 포착.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미 전략에 기초한 새로운 대남 정책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31일 발표한 북한의 제8기제 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5년 대남 정책의 실행 계획을 논의했으나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내용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고 추정했다. 통일연구원은 노동신문에 실린 전원회의 사진 분석을 근거로 대남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자 보도에서 김 총비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2025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 2일간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새로운 대남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사진에는 협의회에 리성권 당 중앙위 10국장, 구 통일전선부장, 과 김영철 고문이 참석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과 함께 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격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참석했는데, 이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대남 및 대외 정책 관련 분과 협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1년 초 8차 당대회 이후 이러한 운영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통일영 구원은 당 전원회의에서 제한적으로 공개된 대남 정책 관련 논의에서 국익과 주권적 권리가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대미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하위 전략으로 대남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한 내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연구원은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발전 계획 및 국방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한국의 정치 상황 등 대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연구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정치사상 강군화를 군 건설의 최우선 전략 과업으로 설정하고 투철한 대적의식과 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를 강조하며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한 대목이다. 대적의식은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주적관은 주로 한국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전의지는 러시아 파병군을 의식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군 정치 사상사업 강화는 물리적 공격보다는 정세와 상황 변화로 인한 군 내부 동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